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결정을 놓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한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방한을 했습니다. 입국길부터 험난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격렬한 반대 시위에 부딪혔고 또 오늘은 이제 각종 일정을 소화하는데 먼저 언론 인터뷰를 마쳤고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과 각각 단독 면담을 합니다. 이 면담을 통해서 좀 앞으로 합의점이나 협의점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건 합의점이나 협력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왜 그로시가 왔냐면 우리 정부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일본 그 해양 방류에 대해서 IAEA 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좀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와서 그 결과를 좀 설명해 줘라.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그로시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꼭 올 이유는 없었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요청에 진지하게 응답한다고 최고 먼저 와서 왜 그런 결정이 내렸고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다 답을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진전된 서로 간에 협력할 부분들이 논의될 수는 있겠지만 네. 주된 목적은 협력 방안 논의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진전된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 보십니까?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한을 해서 이 IAEA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 그거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 설명을 그냥 수동적으로 듣고만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과연 지금 현재 이 보고서 자체에 미비점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결과 보고서가 도출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혹시라도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대변해서 또 물어봐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게 된다면 이게 한 1, 2년 방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한 30년간이 방류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장기간 동안에 방류되는 것을 과연 IAEA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특히 만약에 알프스가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염수의 그 기준들이 계속해서 그 결과 보고서의 기준들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2박 3일이 짧으니까요. 완결해서 협력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큰 틀, 그리고 우리가 제안해야 될 것들, 요구해야 될 것들은 확실히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늘 이제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견은 없었다. 그리고 일본에 편향적이지 않다. 이런 입장들을 인터뷰를 밝혔습니다. 좀 각종 논란들이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좀 잦아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 입장이라는 거는 IAEA에 이미 전달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참여하게 하고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게 하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검증도 그래서 이거는 우리 측 정부 입장은 이미 IAEA에 전달이 됐고 일본이 이거를 수행한 겁니다. 물론 이 구조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본이 그냥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일본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원자력 기구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냐고 요청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검사, 최종 결과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계획을 낸 거고요. IAEA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고요. 향후 이제 일본이 자기들이 낸 계획 안대로 계속 할 거냐 이 부분은 이제 IAEA든 우리든 어떤 방식으로 계속 검증해 나갈 거냐는 이제 후속 조치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장 부위원장님. 일단 이 IAEA 보고서 자체가 일본에 편향돼 있는 것이 아니냐 또는 그 안에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논란에 대해서는 일축을 함으로써 IAEA의 어떤 결과 보고서가 공정하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IAEA 결과 보고서를 못 믿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당연히 존중받는 국제기구의 결과 보고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도 겸허히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저는
이 IAEA 결과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프리패스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결과 보고서만으로 무조건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고 당연히 괜찮다라고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IAEA는 원자력 기구이고요. 뭐 환경이라든지 뭐 생태적인 부분들을 검증하는 기구는 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 30년간 이 오염수가 방류가 됐을 때 과연 우리 바다 생태계 그리고 이 바다 생물들 그리고 그 생물들을 최종적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과연 IAEA의 이 결과 보고서만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 자체는 그 자체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겠지만 말고 검증되지 못하는 부분들이나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은 이 IAEA 사무총장 민주당 의원들과도 만납니다. 이제 간담회를 가지는 건데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할 것이고 그로시 총장은 잘 설득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먼저 장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내일 뭐 간담회 형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 예상하십니까? 일단 지금 뭐 일정이나 형태 부분들을 조율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 오전 정도에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그 특히 TF로 꾸려져 있기 때문에 위성곰 위원장을 주축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그로시 총장이 그 관련 보고서에 대한 민주당이 설명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고 민주당으로서는 이 보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그리고 이제 불신 이런 부분들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의견이 조율될 수 있을지는 뭐 저도 알지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내일 그 과정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에 어떤 부분을 불신하고 어떤 부분을 불안해하는지를 당연히 야당으로서 전달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듣고 그 사무총장이 내놓을 대답들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로시 사무총장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또 민주당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를 보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얘기가 끝나지를 않아요. 예를 들자면 뭐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거에 대해서 100% 확신한다고 누구도 얘기를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다 하면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국민의 우려를 전달한다 하면서 뭐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마셔봐라 뭐 이게 뭐 100% 확신하냐 이런 식의 논의면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저번에 이재명 대표가 주한 중국 대사 만나서 되게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하에서 민주당이 입장을 정리하고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 국민 우려합니다. 당신 뭐 100% 확신합니까? 당신 일본 편 아닙니까? 이런 식의 논의라면 아마 되게 당혹스럽고 우리나라 국격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만한 우리나라가 IAEA 자꾸 문제 삼는데 2021년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IAEA 이사의 의장국이었습니다. IAEA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원자력 하는 사람들은 원자력 가지고 거짓말한다 뭐 이런 식의 초등학생 같은 수준의 논의로는 이게 문제가 접점을 찾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절충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찬반에 대한 입장은 보류를 했는데요. 왜 보류를 한 걸까요? 일단 이 건 자체가 일본이 결정하는 건입니다. 일단 이 건은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찬성 반대를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기들이 해양 방류할 계획을 얘기한 거고 그걸 자기들이 볼 때 객관적인 제3자 아예 검증해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전에 이게 일본의 해양 오염수라는 게 먼저 가는 게 미국인데요. 미국이 2014년부터 이 문제를 계속 검증한 겁니다. 그래서 국무부 국방성은 물론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FDA에서 이런 방식이면 문제가 없다. 실증 검사까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 반대를 표시하지 않은 거는 사실 찬성 반대가 우리가 꼭 해야 될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IAEA 종합보고서가 나왔으니까 그 결과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굳이 뭐 우리 정부에서 찬성과 반대를 표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IAEA 종합보고서 결과에 존중은 하되
일본의 최종 계획을 지켜본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 그러니까 찬반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보여요. 그렇죠. 정부로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도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최종 입장이 일본의 최종 계획이 확정 발표될 때쯤에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계획에 맞춰줄 것이 아니라 우리 독립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체적으로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그리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 이 부분들이 연결돼 있다는 해석들이 일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당연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을 만약에 해주게 된다면 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물론 우리 정부로서는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반대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일본에서 계속 그런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찬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보류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늦게 좀 발표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천동설, 지동설까지 언급을 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철야 농성 그리고 결의대회까지 열었고 모레는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각 당의 여론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민주당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중수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삼중수소고요. 후쿠시마 수산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삼중수소는 지금 문제가 되는 현안이고 그 전에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나서 핵종들이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문제를 삼았어야 되면 그 전에를 삼았어야지 지금 삼중수소는 자연계에도 존재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는 IAEA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해류로 희석하면 자연계 수준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다고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거하고 연계된다. 이거는 이제 전혀 과학적이나 논리적인 연결성이 없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물론 우려 뭐 이런 걸로 계속 하는 거 그거는 민주당이 이제까지 어떤 과학적 기준이나 국제적 규범 하에서 움직이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지금 어느 공당 중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민주당 말고 이런 주장을 하는 데가 있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되게 고립돼 나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의 공방전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도 2년 전에 2021년도에 당시 야당일 때는 국민의힘의 의원들께서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그런 취지의 입장을 또 내신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공수가 교대가 돼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의견이 달라지는 것처럼 국민들이 보실 땐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과학이 무엇이고 괴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꾸만 국민들의 어떤 이런 불신에 대해서 그리고 불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선동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리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국민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더 많은 정보가 있으시고 많은 것들을 검색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단순히 괴담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신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원인을 잘못 깨달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금 여론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진영을 떠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어쩔 수 없이 찬성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국민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국민이 후쿠시마에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환영하실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게 국제적인 정체상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상 어쩔 수 없다면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펴시는 국민들도 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건강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앞으로 30년 동안 방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과학적으로 검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티끌만한 어떤 의혹도 사라질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논증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뭐 여론전, 뭐 정치 공방 이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민주당으로서는 국민들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이 규탄 대회를 멈추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뿐만 아니라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두고도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여당은 잠정 중단이다, 재추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약간은 수위 조절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백지화라고 얘기 나온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 네가 이제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정권 지나고 나서 하자였기 때문에 실제는 이제 연기인데요. 저는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거는 이제 이 상대 정당이나 이런 걸 보는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원희룡 장관이 이제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풀기 위해서 무지하게 열심히 움직이는 장관입니다. 근데 우리 당에서는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국가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게 이제 뭐 2008년 광우병에서도 그랬고 사드에서도 그랬고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또 민주당이 고리를 걸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냥 한다고 해도 절대로 이 문제가 민주당에서 정리해주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도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싹을 자른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원희룡 장관이 강경하게 발언을 했다고 보는데 저는 그 원희룡 장관의 말이 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이거를 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문제로 걸고 나오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진행은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권 지나고 나서 하자. 이게 이제 원희룡 장관의 원래 뜻이었다고 봅니다. 네. 여당은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이 먼저 사과를 해라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그러니까 백지화 선언을 백지화해야 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원희룡 장관은 이번 백지화를 한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이 백지화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미루는 것은 저는 무리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수위 조절에 나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야당으로서는 얼마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7년부터 이 고속도로가 계획이 돼서 2년 전에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타 통과했던 종점이 갑자기 변경이 되었고요. 그 변경된 그 종점에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국토부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정부에서 책임 있게 해명을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명을 하고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허황되고 가짜 뉴스였다면 그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이 또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 사업을 대해서 백지화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이 사업을 수건 사업으로 하고 계셨던 그 양평 국민들의 그 피해는 어떻게 막을 것이며 사실상 이 사업 자체를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 자체를 이게 장관의 말 한마디에 백지화되는 것 자체가 이런 국가 시스템이 저는 말이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과연 원 장관의 이런 백지화 결정이 단독 결정이겠느냐, 대통령실과 진짜 교감은 없었겠느냐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믿는 장관들한테는 전권을 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의혹 제기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당이라는 건 문제를 만드는 데가 아니라 해결하는 데입니다. 그럼 의혹 제기여도 최소한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예타를 통과했어도 여기에 지금 양평에 IC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 변화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양평에서 계속적으로 예타 통과 이후에 원활한 통과 이후에 IC를 만들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달라고 또 민주당에서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다 보고 이런 걸로 다 설명이 안 되고 이건 정말 김건희 여사 일가하고 관련됐다 이럴 때 의혹을 지금 민주당이 의혹 제기라는 이름하에 수도 없이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동훈 장관하고 대통령이 술을 어디서 먹었네. 우리 의혹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0% 안전하냐. 100% 안전한 거 없습니다. 근데 그걸로 계속 천안함은 그게 계속 그러냐. 세월호는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상투적으로 국민 안전이다, 의혹 제기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한국 정치에 몇 년째 이 정쟁의 정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국회의원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가 어디서 들었다고 무차별하게 소문을 언론에다 대고 국회에서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정쟁으로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의 검증 작업을 거치고 그래도 이건 정말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걸 해야지 그게 국회의원이고 정당이지 어디서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하고 뭐 석상에 나오고 그럼 몇 달 혼란되다가 또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하고 하는 거여서 그래서 의혹 제기도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면 그거는 정말 정치 싸움만 하자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근절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되는 물음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에게 이제 누를 끼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고 본인께서 단독으로 결정한 이제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말도 일단은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단독 결정이었는지 혹은 그 위에 있는 이제 대통령실과의 교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일단 17일에 현안 질의가 있습니다. 국토위에서 현안 질의가 있고 그때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 물어서 확인을 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원 장관의 김 여사 일가 이 땅 사전 인지 여부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지난해 국감에서 관련 질의를 했다 이런 입장이고 원 장관은 토지 형질 변경 논의지 이 대안 노선과는 관계가 없다, 악질적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서 이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게 바로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 문제가 나왔고 원희룡 장관이라 해도 지금 전국에서 건설되는 고속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다고 이게 노선 변경된다. 여기가 이 땅이구나.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볼 때는 뭐 정황상 원희룡 장관이 알 수 있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문제는 이제 그건 아니죠. 원희룡 장관이 뭐 그래 혼동할 수도 있고 뭐 그거와 연결을 못 시켰을 수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권력에서 개입해서 노선을 바꿨다고 하니까 이거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 점이 중요한 거고 두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두 개를 매치 못 시켰다고 뭐 거짓말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 장관이 장관직을 걸겠다 하면서 내놓은 조건 중 하나가 과연 김 여사 일가 땅의 사전 인지 여부 이거였거든요. 이 공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걸 가지고 공방이 다시 되는 이유 자체가 원희룡 장관이 아시다시피 장관직도 걸고 정치적 생명도 걸었습니다. 그때 조건을 붙였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땅이 이런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장관직과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야당에서 찾아낸 자료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국감이니까 10월이었는데요. 10월에 한준호 의원이 이 부분을 콕 집어 물어봅니다. 양평군 병산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데 형질 변경으로 그 지가가 굉장히 폭등한 것,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집원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그 기록에 다 남겨져 있거든요. 그때 원희룡 장관이 확인해보겠다라고 대답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국감 때 이미 양평 땅에 대해서 그 장관에게 질의를 했고 이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해보겠다라는 답변까지 했는데 과연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공방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오히려 저는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이 국무위원회 그 자리를 그 막중한 책임을 걸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런 공방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 국토위는 오늘 17일 현안 질의가 열리고 원희룡 장관이 출석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좀 여야 간 합의점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지금에서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갑자기 일을 키우냐 확대하냐 이랬지만 저는 그 면에서 정치인 원희룡 장관의 정치적 승부수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이제 민주당이 우리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뭐 그게 아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 사실 민주당과 몇몇 민주당에 동조하는 노조의 움직임을 보면 이거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대형 이슈로 키우려고 했던 겁니다. 계속 문제 제기하고 한다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를 그래도 좀 합리적인 논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게 원희룡 장관이 한 역할이다. 그래서 그분이 정치인으로서 아마 승부수를 던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논의하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원희룡 장관이 이제 잠정적인 중단과 연기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그 근거 없는 뭐 이렇게 정치적인 아무 근거 없이 막 이렇게 일을 키우는 거를 안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정말 이게 지금 노선을 확실하게 변경했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안이 있고 2안, 3안이 있는데 그거를 공개한 겁니다. 이제부터 논의를 해보자. 그랬더니 거기서 김건희 여사 뭐 땅 때문에 권력이 개입해서 노선을 변경했다 이렇게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나오니까 물론 공격 아니죠. 의혹 제기를 하고 나오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 논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근거 없이 뭐 하지 않겠다, 양평 국민들의 뜻에 따르겠다 하면 논의가 합의점을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일로 원 장관이 좀 체급을 불렸다 이런 일각의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로서 몸값을 높였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일단 내년에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는 장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총선 출마나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앞두고 본인이 뭔가 정치적인 초강수를 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이런 거는 다 정치적인 분석일 뿐인데요. 만약에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양평 국민들의 어떤 수건 사업 자체를 정말 도박처럼 걸은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생명에도 더 지장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토부 장관으로서 하실 일은 당연히 이런 도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무장관이고 주무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본인의 행보나 앞으로의 입지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만큼 또 국책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하신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원해서 또는 그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리신 거라면 뭐 물론 아닐 거라고 믿고 싶지만 그런 것이라면 사실 앞으로 국민들께도 또 정치적으로 또 책임지실 일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심판받으실 일이 분명히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일로 가장 피해를 본 분들이 양평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앞으로 이번 사안이 출구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면에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제기했고 원희룡 장관이 기존처럼 했고 이랬으면 이거 정말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 되게 늦춰졌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승부수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계속 못 갑니다. 이제까지도 그랬고 뭐 무슨 진상규명이든 뭐든 지금 십수년이 가도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양평 고속도로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그건 원희룡의 공이 크다고 보고요. 정치적 책임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꼭 총선에 출마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저번 우리 당 경선에 참여했던 주자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잠재적 차기 주자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인의 정치적 체급이 차기 주자로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체급을 불리기 위해서 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